자, 집합 특강 5회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좀 보자. 1번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데 혹시라도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오늘 정리 마지막으로 끝내줄게. 자, 먼저 A라는 집합은 0, 요렇게 공집합 모양으로 생긴 원소 3개로 구성된 거야. 자, 너네 집합 안에 집합 표시가 들어가 있을 때 이거 낚이면 안 되고요. 그냥 집합 기호를 뺐을 때, 전체 집합 기호를 뺐을 때 요 콤마로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은 전부 다 원소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됐죠? 자, 즉 A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는 요렇게 생긴 원소, 이렇게 생긴 원소, 요렇게 생긴 원소 총 3가지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여기 원소 표시랑 부분 집합 표시 이렇게 2가지 형태가 나올 텐데 먼저 첫 번째 원소 표시는 진짜 말 그대로 요 앞에 있는 녀석의 전체가 그냥 원소가 돼야 돼. 누구의? 뒤에 있는 집합에. 요 집합에 이렇게 생긴 원소가 그냥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2개짜리로 구성되어 있으면 얘는 보통 집합으로 나올 거거든. 요렇게 집합과의 관계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집합 기호는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요 바깥쪽에 있는 집합 기호를 제외하고 요 안쪽에 남은 모든 원소들이 전부 다 이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2가지의 기호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쌤이 설명한 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봐봐. 원소 기호잖아. 그럼 쌤이 뭐라고 했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 전체가 통째로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돼. 있어? 없죠? 얘 집합 기호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안 돼. 2번. 이렇게 생긴 원소 있습니까? 없죠? 그치? 1, 2 중괄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원소만 존재하는 거야. 2만 따로 떨어져 있는 원소 없으니까 땡. 3은 집합과 집합 관계네. 부분 집합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럴 땐 뭐 하라고? 집합 기호 빼고 얘가 A의 원소인지 체크해봐.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이해되지? 자, 그럼 4번 봐봐. 4번. 4번은 집합 기호 빼봐. 그러면 0이라는 원소랑 2라는 원소가 각각 A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0은 있는데 2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지?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 2번. 이번에는 A는 1, 2, 3, 4, 5, 6, B는 2, 4, 6, 8인데 합집합의 원소에게 쓰고 가래. 그냥 합치세요. 1, 2, 3, 4, 5, 6, 8. 끝났지? 몇 개? 7개. 정답 7개. 끝. 넘어갑시다. 자, 3번은 A 차집합, B 차집합 C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영역을 표시를 하래. 그럼 이거 일단 A, B, C 다 표현해 보면 첫 번째 괄호부터 해결하자. B에서 C를 제외한 영역은 여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A에서 이 영역을 제외하란 얘기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건 여기가 색칠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벤 다이어그램의 영역은 여기 영역 칠해주시면 됩니다. 끝. 자, 넘어가시고 4번 봅시다. 4번. 4번 보면 A라는 집합은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어. 그럼 헷갈리면 일단은 원소 나열법으로 쭉 나열해봐. 나열할 만하면. 자, 6의 약수니까 1, 2, 3, 6일 거고요. B는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나올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조건들 해석해보면 A와 X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그러면 A랑 X는 겹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즉 X는 A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갖고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 따라서 X라는 녀석은 1, 2, 3, 6은 원소로 무조건 가져가면 안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조건 보자. B 합집합 X가 B래. 이건 뭐야? B라는 영역 안에 X라는 집합이 쏙 들어가 있는 거지. 즉 X는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X가 B의 부분 집합이려면 X가 갖고 있는 원소들은 무조건 B가 갖고 있는 원소들 중에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방금 전에 위에 있는 조건 때문에 누구는 안 돼? 1, 2, 3, 6은 못 가져가.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원소는 4랑 12밖에 없으니까 얘 가져가거나 안 가져가거나 2가지. 12 가져가거나 안 가져가거나 2가지. 따라서 집합 X의 개수는 총 4개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죠? 자, 혹시라도 쌤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x의 개수 구하라고 했는데 x가 공집합은 아니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 개수에서 몇 개 빼야 돼? 공집합 한 개는 빼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넘어가서 5번 봅시다. 5번. 자, 5번 문제 보면 이번엔 AK라는 집합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 A는 K라는 자연수의 배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인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예를 들어서 K가 2면 2의 배수 싹 다 모아놓으면 AK인 거지. 자, 그런데 밑에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가조건부터 해석합시다. 그래서 이 가조건 잘 봐봐. A3과 즉 3의 배수랑 AN, n의 배수에 교집합을 찾았더니 누구의 배수가 나왔다? 3n의 배수가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이야? 3과 n의 최소 공배수가 누구다? 3n이다 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돼요? 3과 n의 최소 공배수가 3n이라는 뜻이야. 왜 그래? 자, 봐봐. 얘는 3의 배수, 얘는 n의 배수, 즉 둘의 교집합은 얘 배수이기도 하고 얘 배수이기도 한 거니까 무슨 배수? 공배수인 거죠. 따라서 요 좌변에 나와 있는 형태를 해석을 해보면 3과 n의 공배수들을 싹 다 모아놓은 집합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3n의 배수들을 싹 다 모아놓은 집합인 거야. 그러면 3과 n의 최소 공배수가 3n일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즉 3과 n의 최소 공배수가 3n이어야 된다. 그러면 n은 뭐가 아니면 되는 거야? 그냥 잘 모르겠으면 n이 1일 때 되는지 체크해봐. 1과 3의 최소 공배수는 3 맞아요? 맞죠? 2와 3의 최소 공배수 6 맞니? 맞죠? 3과 3의 최소 공배수는 9 아니지. 3과 3의 최소 공배수는 3이겠죠. 그치? 4와 3의 최소 공배수 12 맞아? 맞죠? 5랑 3의 최소 공배수 15 맞지? 아, 이거 보니까 6은 또 돼? 안 돼? 안 돼. 6,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니까 18이 아니라. 여기가 되죠? 즉 3과 n의 최소 공배수가 3의 형태로 나오려면 n은 몇의 배수면 안 됩니까? 3의 배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가조건이었던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n은 3의 배수면 안 된다. 끝. 자, 다음 두 번째 나 조건 해석하자. n의 배수는 4의 배수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러면 n은 몇의 배수여야 돼? n은 4의 배수여야 된다라는 결과까지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니? 뭐 예를 들어서 8의 배수는 4의 배수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가조건과 나조건을 동시에 이제 해석을 마지막으로 끝내보면 결국 n이라는 녀석은 4의 배수이되 몇이면 안 돼? 3의 배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냥 전체 가능한 n의 개수를 4의 배수, 100 이하의 4의 배수 개수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100가지 중에서 4의 배수의 개수 몇 개? 25개. 4 곱하기 25가 100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4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몇의 배수란 얘기야? 12의 배수면 안 되겠죠? 12의 배수 몇 가지? 8가지. 이해됐니? 그래서 25개에서 8개를 제외한 17개가 가능한 n의 개수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넘어갑시다. 자, 문제 봅시다. 이번엔 6번 문제 넘어갈게요. 6번 문제 보면 A라는 집합이 OAB라는 원소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가조건에서 A랑 B는 자연수인데 4보다 크고 12보다 작대. 그 다음에 나조건 보니까 X 곱하기 Y가 이 집합의 원소들이 될 건데 X랑 Y는 각각 A의 원소들이고요. 즉 XY는 누가 되는 거야? OAB가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X랑 Y가 같으면 안 돼. 그러니까 X도 O고 Y도 O인 경우는 빼란 얘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이 집합 원소들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주어져 있는 XY 곱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자, 얘부터 보면 먼저 O 곱하기 A 가능하죠? 두 번째 O 곱하기 B도 될 거고 세 번째 A 곱하기 B도 될 거야. 약간 되니? 이 중에 같아질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지. 잘 봐. 너네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만 더. A는 O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
이미 A라는 집합에서 O와 A를 따로따로 지금 원소로 표현하고 있거든. 같은 원소였으면 집합에서는 한 번만 표시합니다. 맞지? 즉 얘는 A는 5도 안 돼. 6부터 가능한 거야. 즉 얘네들은 다 다른 원소고 그 말은 이렇게 대소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일 작은 두 녀석끼리 더한 게 얘가 제일 작을 곱한 게 얘가 제일 작을 거고, 두 번째 O랑 B를 곱한 게 두 번째로 작을 거고요. 세 번째 큰 두 원소를 곱한 게 세 번째로 작아. 즉 제일 크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복으로 같아질 수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게 끝이야. X, Y라는 집합은 결국 요 세 개의 원소들로 구성된 거고, 이 세 개를 다 더한 게 얼마란 얘기야? 129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을 식으로 표현해보면 OA 더하기 OB 더하기 AB라는 결과가 129다. 자, 근데 A랑 B가 무슨 수라고? 자연수라고. 이거 A, B가 정수 또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면 이 녀석들을 어떻게? 어거지로 인수분해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OA랑 AB를 A로 묶어보자. 그러면 B 플러스 O로 묶이죠? 얘네 둘은? 됐지? 그럼 이제 누가 남았어? OB 남았어. 그러면 OB도 이 형태로 어거지로 만들어보자. O로 묶어서 B 플러스 O 형태로 만들어줬다고 칠게. 그러면 좌변에 지금 몇 더해준 거야? 없던 25가 생긴 거지. 그럼 우변에도 25를 더해줄게요. 그럼 얼마 나오니? 154까지 나오겠죠. 됐니? 자, 그럼 이제 좌변식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 A 더하기 5에 B 더하기 5를 곱한 결과가 154와 같다라는 결과까지 나올 거고, 자, 이제 여기서 잘 봐. A 더하기 5, B 더하기 5 둘 다 무슨 수? 자연수. 그러면 자연수들의 곱이 154가 되는 형태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심지어 A 더하기 5랑 B 더하기 5의 범위까지도 나오죠. 다 5씩 더해주시면 A 더하기 5, B 더하기 5는 9보다는 크고 17보다는 작으면 돼. 이 사이에 있는 두 수의 곱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154는 11 곱하기 14니까 딱 요 범위 안에 들어가지? 그래서 A 더하기 5가 몇이면 돼요? A 더하기 5가 11이면 되고 B 더하기 5가 14면 된다. 결국에는 A 값은 얼마고? A 값은 6이고 B의 값은 9였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둘을 곱해 주시면 6, 9, 54 라고 정답 찾아주시면 끝납니다. 이해됐죠? 자, 넘어가서 7번 보자. 7번. 7번 문제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먼저 R이라는 값은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 C라는 녀석은 원이야. 좌표 평면에다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지금 좌표 평면에다가 저 C라는 원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중심은 3,0이고 반지름은 루트 R입니다. 그치? 반지름 루트 R이야. 헷갈리면 안 돼. 반지름 루트 R짜리는 원이야. 근데 R을 몰라 아직. 일단 여기 중심만 체크하자 그러면. 얘가 C에 대한 중심이다.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C1에 대한 중심은 어디야?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0,3이 중심일 거고 반지름은 여전히 루트 R짜리인 원인 거죠. 얘도 아직 반지름을 몰라. 그다음 마지막 C2는 C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래요. 즉 그 말은 중심이 마이너스 3,0이 될 거고 반지름은 루트 R짜리인 원이야. 여기가 C2야. 자,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은 안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C랑 C1의 교점의 집합들을 XR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C1과 C2의 교점의 집합들을 YR, C1, C2의 교점의 집합들을 ZR. 이때 요 녀석들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이게 무슨 뜻일까? 세 도형 C, C1, C2 있죠? 요 세 원의 전체 교점의 개수 물어보는 거야. 각각 교점의 개수를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한 번의 교점의 개수. 왜? 집합이죠. 합집합이지. 우리 집합을 합할 때는, 합집합을 구할 때는 중복되는 원소는 그냥 한 번만 적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교점이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볼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겹치고 있어. 그러면 얘랑 얘의 교점의 개수는 원래는 2개야. 맞지? 얘랑 얘의 교점의 개수도 2개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교점의 개수는 1개야. 그래서 원래 그냥 교점의 개수의 합으로 구해보면 2개, 2개, 1개니까 5개가 나와야 정답이야. 이해되니? 근데 합집합으로 구해버리는 순간
요 교점은 몇 번? 한 번으로 취급하는 거야. 다 중복이니까. 이해됐니? 자, 따라서 전체 교점의 개수는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죠. 그래서 합집합의 교점의 개수, 원소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 얘는 세 개로 구해주셔야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지금 중복으로 교점이 생기는 순간들을 체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일단 포커스를 잡아보고 이제 다음 문제 진행해보자. 자, 그럼 이제 봐봐. 반지름 길이가 루트 R이라고 했어요. 반지름이 루트 R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R의 값이 1이라고 치면 반지름이 1짜리인 원들이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생길 거거든? 지금 이렇게 생긴 원들은 서로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반지름이 더 커져야 교점이 생기겠지. 그럼 언제 처음으로 교점이 생길까? 반지름이 언제? C1과 C1과 C2가 각각 접하는 순간 교점이 생기겠죠. 딱 요 가운데에서 원이 요렇게 지나고 얘도 요런 식으로 지나고요. 요 녀석도 요런 식으로 지나면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처음으로 접하면서 교점의 개수가 생기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순간 C랑 C1 그 다음에 C랑 C2 요 두 원들이 각각 접하는 순간을 찾아보면 요 녀석은 결국에는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 2 루트 R이라는 값이 얼마 나온다? 3 루트 2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이해되니? 자, 그럼 얘 제곱하자. 4R이 9이 18이니까 결국 R이 몇일 때? 2분의 9일 때, 즉 4.5일 때야. 근데 우리가 볼 거는 어차피 반지름이 R의 값이 자연수야. 자, 그럼 이제 생각을 좀만 해보자.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 R의 값이 1부터 4.5보다 작은 4까지는 얘네들 원들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죠. 따라서 교점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FR은 0개인 거지. 이해되니? 자, 두 번째. 그러면 R이 이제 5가 됐어요. 5가 되는 순간 접하는 걸 넘어선 거지. 접하는 걸 넘어서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제 요렇게 반지름이 조금 더 커지고 얘도 반지름이 조금 더 커질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그러면 C1과 C의 교점의 개수는 이제 몇 개로 바뀌어요? 2개로 바뀌겠죠. 마찬가지야. C2도 요렇게 커질 테니까 여기서 교점의 개수가 2개가 추가로 더 생기겠지. C랑 C2는 맞나 안 맞나? 아직은 안 만나는 관계야. 그러면 C랑 C2가 만나기 직전까지는 2개 해서 4개 나오겠죠. 여기까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 둘이 언제 처음으로 만나? C랑 C2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은 언제? 둘이 여기 원점에서 접할 때죠. 즉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 될 때야?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될 때야. 그럼 반지름 길이 3이라는 얘기는 루트 R이 3이라는 얘기니까 R의 값이 9일 때 처음으로 만나지? 그러면 9가 되기 직전까지는 이런 주황색 모양이란 얘기네. 됐죠? 즉 R의 값이 5부터 9가 되기 직전인 8까지는 FR의 값, 교점의 개수는 4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R이 9일 때는, 자, 9일 때는 여기 옆에다가 잠깐 다시 그려줄게요. R이 9면 원점에서 접하죠? 얘도 어때? 원점에서 접하죠? 얘도 어때? 원점에서 접하죠. 이해돼? 쌤이 처음에 보여줬던 그 그림인 거야. 세 녀석의 교점 하나가 원점에서 같이 접해. 같이 교점이 생겨요. 즉 중근인 거야. 그러면 전체 교점의 수 몇 개 나옵니까? 3개 나오지. 이해됐어? 따라서 R이 9일 때는 FR의 값은 3으로 나오는 거고 이제 R이 9보다 커졌다고 쳐보자. 10 이후야.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여기 잘 봐. 이 원의 크기가 더 커지죠. 지금보다. 요렇게 될 거고 요 녀석도 요렇게 될 거고 요 녀석도 요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럼 봐봐. 얘랑 얘, 즉 C랑 C1의 교점은 여기랑 여기서 나와. C랑 C2의 교점은 여기랑 여기서 나와. C2랑 C1의 교점은 여기랑 여기서 나와. 얘네들 교점이 중복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즉 그 말은 2개, 2개, 2개 총 6개가 이제부터는 교점의 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니? 여기는 됐죠? 자, 따라서 전체 교점의 개수의 관계를 찾아보면 아래값이 1부터 4일 때까지는 FR은 0, 5부터 8까지는 4개, 9일 때는 3개, 10일 때부터는 전체 6개로 구성되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F1부터 F20까지의 합 구하라고 했죠? 1부터 4까지는 0이기 때문에 더해봤자 의미가 없을 거고 5부터 8까지 몇 개야? 5, 6, 7, 8, 4개지. 즉 4는 4번 나온다. 그 다음에 9, 3은 한 번만 나오죠. 그 다음에 6은 몇 번 나오는 거야? 10부터 20까지니까 11번 나오는 거지. 이해됐지? 자, 16 더하기 3 더하기 66이니까 얘네 계산해주면 19 더하기 66이죠? 그래서 정답은 85.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자. 8번. 자, 8번 문제 봅시다. 8번 문제 보면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1부터 10까지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A랑 B 각각 원소나열법 친절하게 나와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X에 대해서 X의 모든 원소들의 합의 최소값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지금 X에 대한 조건이 가나다로 쭉 나와 있죠? 그럼 가조건부터 천천히 해석을 해보자. 아, X의 원소의 수는 6개래. 오케이. 그 다음에 나 조건은 A에서 X의 차집합과 B에서 X의 차집합이 서로 같대. 바로 직관적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보통 집합 3개의 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아. 자, 지금 봐봐. X와 A, B 요렇게 A, B, X의 세 집합의 관계에 대해서 찾을 거야. 그럼 가조건은 좀 이따 생각하시고 이제 나 조건 볼게요. A에서 X를 뺀 건 어디야? 여기죠. 그 다음에 B에서 X를 뺀 건 어디야? 여기야. 근데 두 집합, 노란색으로 표시한 집합과 빨간색으로 표시한 집합이 서로 같아야 돼. 즉 노란색에만 표현되거나 빨간색으로만 표현된 구역에는 원소들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둘의 원소가 집합이 같아지려면 여기 겹치는 구간에만 원소가 존재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노란색으로만 표시된 이쪽 구역과 빨간색으로만 표시된 여기 구역은 각각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0개인 거야. 원소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우고 다시 가자. 자, 따라서 나 조건 해석 결과, 아, 여기랑 여기에는 원소가 없구나 라는 것까지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조건으로 넘어가자. X에서 A를 뺀 것과 X에서 B를 뺀 거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닌 거죠? 잠깐만. 공집합이 아니다야. 자, 그러면 X에서 A를 뺀 거랑 X에서 B를 뺀 거의 교집합은 어디 말하는 거야? 여기 말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원소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자, 지금까지 해석하면 이게 끝. 마지막으로 X의 원소의 개수는 6개다. 이것까지 신경 써서 이제 원소 집어넣으면 되거든? 근데 지금 봐봐. A랑 B가 결정되어 있어. 지금 A와 B가 4, 5, 6은 겹쳐. 그러면 4, 5, 6은 어디 들어가야 돼? A, B의 교집합 부분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여기까지 됐지? 자, 다음 두 번째. A에만 속해 있는 2, 3이라는 원소는 어디 있어야 돼? B랑 겹치지 않는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여기 원소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에 2와 3이 들어가고요. 마찬가지 7, 8도 똑같죠?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여기 원소가 있을 수 없으니까 7과 8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의 원소가 1부터 10까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A, B에 포함되지 않은 원소들 있죠? 누구 있어? 1. 그 다음에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3개의 원소 있죠? 요 3개의 원소는 여기 아니면 바깥쪽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원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해 주시면 여기까지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집합 X의 모든 원소 합의 최소값이야. 아, 그럼 작은 원소들이 가능한 많이 들어가는 게 좋겠지. 근데 X의 원소의 수는 6개야. 근데 이미 몇 개는 확실히 확보됐어? 4개는 확실하게 확보됐어. 그럼 남아있는 것들 중에 2개를 제일 작은 녀석을 가져가면 되고 여기에 적어도 1개는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냥 1 딱 들어가고
여기에 4가 딱 들어가고 나머지에 이제 나머지 영역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제일 작은 원소 2개를 가져가서 1과 4가 요쪽에 들어가 주면 x의 모든 원소들의 합은 최소인 상황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의 x 모든 원소들의 합은 1, 2, 3, 4, 7, 8까지 해서 다 더해주시면 끝. 계산은 너네가 해보세요. 자, 넘어가서 이제 9번 문제 봅시다. 9번 문제 보면 자연수 K랑 M 두 자연수에 대해서 K가 M보다는 크거나 같대. 그리고 전체 집합의 원소는 K 이하의 자연수야. 아, 이거 나열해보면 1부터 쭉 가서 K까지의 원소들이 전체 집합의 원소들인 거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M의 약수야. 약수의 원소들을 싹 다 모아놓은 게 A라는 집합인 거야. 지금 보니까 집합 A, B의 관계에 대해서 나왔으니 일단 벤 다이어그램 좀 그려놓고 가자. 자, 둘 그려놓고 지금 나와 있는 조건 하나씩 해석해 볼게요. B에서 A를 빼주면, 즉 B 차집합 A 영역에는 4랑 7이 들어가 있대. 오케이, 끝. 그다음 두 번째, A와 B 여집합의 합집합은 8개래, 원소가. 그 말 무슨 말이야? A랑 B의 여집합이니까, 즉 어디 뺀 나머지 다야? 4, 7 제외한 나머지 다죠. 그치? 그래서 여기 세 군데의 원소의 총 합의 개수가 8개가 나와야 되는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 나온대요. 여기에는 1개가 들어가. 여기는 됐니? 즉 여기랑 요 바깥쪽 두 영역의 원소의 개수는 총 7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해석해주면 가조건은 끝. 이해되죠? 자, 이제 나조건으로 넘어가자. 나조건은 A에 속해 있는 모든 원소의 합과 B에 속해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이 같대요. 자, 이거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 A의 원소랑 B의 원소의 합이 같대. 그러면 결국에는 교집합 부분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어차피 얘는 A에도 더해지고 B에도 더해질 거야. 따라서 둘의 원소의 합이 같으려면 어디 영역과? A 차집합 B라는 영역과 B 차집합 A라는 영역의 원소의 합이 서로 같아야 된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봐봐. B 차집합 A의 원소의 합은 무조건 몇이야? 11이지. 아, 따라서 여기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총합은 몇 나와야 되는 거야? 11 나오면 되는 거야. 됐니? 자, 지금까지 파악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만족시키는 K랑 M의 값 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기 B 차집합 A의 원소의 합이 11인데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지금 보니까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거야. 이해되지? 케이스 분류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를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부터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늘려가 보자. 자, 먼저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이려면 그 1개가 결국 몇이어야 돼? 11이어야 되지. 자, 지금 이 상황이야. 근데 A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야? M의 약수라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죠. 11이 들어가 있으려면 M은 몇의 배수여야 돼? 11의 배수여야 돼. 그러면 11 말고 22는 돼, 안 돼? 안 되죠. 왜? 모든 약수에는 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 1이 포함되어 있어. 근데 1이 여기에는 없으니 무조건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가운데 들어가야겠지? 즉 그 말은 요 녀석은 M의 값은 몇이었단 얘기야? 11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 B 조건까지는 만족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조건 만족해야 돼. 즉 A랑 B 바깥쪽 영역에 원소가 몇 개 있어야 돼. 지금 A 차집합 B에 1개 들어가 있으니까 바깥쪽에는 6개 있어야겠지. 그럼 이제 봐봐. K는 몇보다 큰? 1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야. 처음 문제 조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K가 11이라고만 쳐도, 제일 작은 11이라고 쳐도 1부터 11까지 총 11개야. 맞니? 근데 요 4개 제외하면 몇 개 남아? 7개 남죠? 바깥쪽 부분에 6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7개 나왔어. 돼? 안 돼? 안 돼. 이해됐니? 자, 따라서 요 N,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경우는 탈락. 두 번째,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이번엔 2개일 때 한번 봅시다. 둘이 더해서 11이 나와야 돼. 이해되니? 그러면 1, 10 이런 것도 있을 거고 2, 9, 3,
그 다음 또 뭐 있어? 8, 4, 5 이렇게 있겠죠? 됐어? 자, 그럼 얘 잘 생각해봐. 1, 10이 들어가 있으려면 여기에 1과 10이 있으려면 m의 값은 몇이어야 돼? m은 10이어야겠죠? 왜? 그래야 10의 약수하면 1, 2, 5, 10이니까 1과 10을 다 갖고 있을 거고 근데 문제는 이러면 뭐가 안 돼? 1, 2, 5, 10이라고 했어요. 10의 약수는 2랑 5가 어디 있어야 돼? 교집합 부분으로 빠져야 된다는 얘기지. 불가능하죠. 왜? 원소의 개수 1개여야 되니까. 이해됐어? 자, 따라서 요거 안 됩니다. 두 번째, 2, 9는 돼, 안 돼? 2랑 9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m이라는 녀석은 2와 9의 공배수니까 18의 배수여야 돼요. 그럼 제일 작은 18이라고만 쳐도 18의 약수 중에 뭐 있어? 6, 뭐 3,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안 되지. 1개가 아니니까. 그럼 얘도 불가능. 세 번째, 이제 3, 8이야. 3, 8이면 요 녀석 m의 값은 3과 8의 공배수들이니까 24의 배수들이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가 안 됩니다. 얘도 똑같아요. 20의 배수인데 안 돼. 그치?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상황도 다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이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상황으로 넘어갑시다. 자,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면 3개의 합이 몇 나와야 돼? 11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가장 작은 1 더하기 2 더하기 그러면 3이니까 빼면 8 1, 2, 8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또 뭐 있어? 1, 3, 7 1, 4, 6 1, 5, 5는 5, 5가 겹쳐서 안 돼요. 자, 다음 2, 3, 6 2, 4, 5 딱 여기까지만 있죠.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럼 이제 봐봐. 1, 2, 8이려면 m의 값은 얼마? 8의 배수면 되지. 얘네들의 공배수면 되거든. 근데 8일 때만 가능할 거야. 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 나와야 되는데 8이면 1, 2, 4, 8이 약수들인 거고 4가 없으니까 4가 딱 가운데 하나 들어가면 되죠. 그치? 그래서 m은 8인 상황인 거야. 이거 가능하네. 그럼 일단은 이제 마지막 7개라는 조건. 여기 합쳐서 7개니까 결국 바깥쪽에 몇 개 있으면 돼? 지금 여기에 3개 있으니까 바깥쪽에 4개 있을 조건만 만족시키면 돼요. 맞지? 자, 가능한지 봐봐. 근데 이거 안 된다. 왜 안 돼? 요 4라는 게 교집합 부분에 있어야 되지. 근데 어디 있어? B 차집합 A 쪽에 있네요. 그치? 그래서 요거 안 됩니다. 됐죠? 날려버릴게. 두 번째, 1, 3, 7일 때도 마찬가지야. 3과 7의 공배수여야 되니까 결국에는 m의 값은 21의 배수거든. 21의 배수 중에 7이 근데 첫 번째 여기 있을 수 있어? 여기 있잖아. 안 되죠? 그래서 요것도 나가리. 세 번째, 1, 4, 6은 돼요? 안 돼요? 4도 여기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얘 안 돼. 네 번째, 2, 3, 6은 돼요? 안 돼요? 해보자. m 자체가 몇이면 될 것 같아? 6이면 되죠? 2, 3, 6의 최종 배수가 6이거든. 그치? 그럼 m이 6이면 결국 교집합은 누구 남아? 1 남죠? 1이 여기 딱 들어가면 되잖아. 그리고 2, 3, 6 중에 4, 7이랑 겹치는 거 없어요. 오케이, 가능하네. 됐어? 자, 그럼 이제 봐봐. 요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 뭐만 체크하면 돼? 바깥쪽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나온다고? 이제 4개만 나오면 된다고요. 그럼 봐봐. 결국 K라는 녀석은 몇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러면서 바깥쪽에 원소의 개수가 4개 나오게끔 만들려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이 누구 들어가 있는 거야? A랑 B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쭉 나열해보면 1, 2, 3, 4, 5 5가 왜 들어가? 6, 7 요렇게 6개 들어가 있는 거죠? 3개, 1개, 2개 해서 총 6개 됐지? 자, 그럼 봐봐. K는 6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여기에 없는 4개를 추가적으로 더 갖고 있어야 돼, 바깥쪽에. 그러면 5 들어가 있어야 되고 8 들어가야 되고 바깥쪽에 9, 10까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럼 K가 몇이면 돼요? K가 10이면 되겠네. M이 몇이고? 6이고요. 이해돼? 자, 따라서 M이 6이면 여기 원소들을 이제 쭉 마지막으로 검토 한 번만 해보자. M이 6이고 K가 10인 상황이면 요 바깥쪽 여기 A 차집합 B에는 2, 3, 6이 들어가고요. 가운데 교집합 부분에는 1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K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은 원소들 중에 여기 없는 거 1, 2, 3, 4, 5, 6, 7, 8, 9,
10까지 딱 있어서 얘랑 얘의 합은 7개 나오고 맞지? 그래서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뭐야?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과 같고 얘네들의 모든 원소의 합은 결국 5, 8, 9, 10을 다 더해주시면 끝납니다.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넘어가서 10번 문제 봅시다. 10번 문제 보면 전체 집합의 원소들이 2024 이하의 자연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1부터 2024까지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A라는 집합은 5의 배수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즉 얘도 그냥 쭉 나열해보면 5, 10, 15, 20 쭉 가서 2020까지 나오겠지. 여기까지 됐죠? 다음 두 번째 이제 나 조건이 중요한데 나 조건 보니까 B라는 집합은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알파가 B의 원소고 베타도 B의 원소면 알파 곱하기 베타를 6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래. 이거 머리 아프죠? 우리 뭘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대해서 나오면 항상 어떻게? 6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수들, 1인수들, 2인수들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같은 녀석들끼리 한 그룹으로 묶어서 생각해야 돼. 알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 몇일 때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6으로 나눈 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잘 봐봐. 6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수들, 즉 6n들. 6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들, 6n 더하기 1인 녀석들. 6n 더하기 2, 6n 더하기 3, 6n 더하기 4, 6n 더하기 5. 총 그룹을 따져보면 6개의 그룹으로 분류가 될 거야. 모든 자연수들은. 이해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6n을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B의 원소로? 못 넣어. 6의 배수들은 B의 원소로 들어가면 안 돼. 왜? 얘가 들어가는 순간 얘랑 다른 녀석의 곱은 무조건 몇의 배수 되는 거야? 6의 배수 되는 거죠. 이해됐니?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줄 수가 있는 내용이 결국 이것들 중에서 두 개를 곱했을 때 6의 배수 플러스 몇이 나오면 돼? 3꼴이 나와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6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어야 되니까. 자, 그럼 잘 봐봐. 얘랑 얘 하면 둘이 곱하면 36n제곱 더하기 12n 맞냐? 아니잖아. 6, 3, 18에 24n 더하기 3이죠. 돼? 그럼 요거 6의 배수에다가 3 더한 거네? 가능하지? 근데 안 돼요. 왜 안 될까? 지금 문제에서 알파랑 베타가 서로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죠? 알파 베타가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 없으면 알파 베타가 같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6n 더하기 1과 6n 더하기 1을 곱해도 나머지가 3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 몇 나와? 그러면 1 나오지?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일단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지 자신의 제곱이 6으로 나눈 나머지가 3 되는 수부터 찾아야겠네요. 됐어? 얘 돼? 안 돼? 안 돼. 얘도 안 돼. 얘 제곱해봐. 나머지 4 남죠? 안 돼요. 요거 제곱하면 9야. 9는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3 되잖아. 오케이, 그럼 얘는 가능. 얘는 안 되죠. 16이니까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 나옵니다. 얘는 25니까 나머지 1 나와서 안 되겠지. 그럼 결국에는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 B라는 집합은 6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인수들 중에서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수들을 쭉 나열해보면 3, 또 몇 있어? 그 다음에 9, 그 다음 15 등등등 요런 애들 중에서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겹치는 게 가장 많을 때거든. 지금 A는 뭐야? 5의 배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 한 번만 하자. A는 5의 배수고 B는 6의 배수에서 나머지가 3인 녀석들인 거야. 됐니? 그럼 이제 얘랑 얘 겹치는 걸 찾을 거야. 처음으로 겹치는 수가 누구야? 15죠. 오케이, 그럼 15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수들은 몇씩 차이 날까? 너네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니? 5의 배수랑 6의 배수의 공집합이라고 해야 되나? 공배수를 찾아보면 30의 배수가 되죠? 맞지? 똑같아요. 30씩 차이 나요. 알겠죠? 자, 한번 쭉 나열해 보시면 결국 그 다음 건 45, 그 다음 건 75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됐어? 따라서 A와 B가 겹쳐질 수 있는 건 이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최대한 많이 가야 되니까 이것들 다 들어가 있을 때겠죠.
이해되니? 그럼 얘네들을 표현해보면 얘는 뭐야? 30씩 차이 나니까 30n 빼기 15다. n은 자연수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되죠? n이 1이면 요수 나오는 거고 n이 2면 얘 나오는 거고 n 3이면 얘 나오잖아. 그치? 아,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수들은 30n-15였던 거고 얘가 몇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까? 202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됐니? 자, 따라서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인지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결국 30n은 2039보단 작거나 같고요. 그래서 n은 찾아주시면 30분의 2039 그럼 얼마야? 36, 18, 180, 239 37에 21 67점 몇이니까 최고로 많이 들어가면 67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가 몇이다 라고 나오면 항상 그 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수, 1인수, 2인수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11번. 자, 11번 문제 보면 얘부터는 이제 좀 쉬워져요. A가 1, 요렇게 3개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B도 0, 1, 얘야. 근데 봐봐. A랑 B라는 집합을 볼 건데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1은 교집합 부분에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됐지? 나머지 원소들은 아직은 몰라. 근데 지금 보니까 자, 너네 이거 봐봐. 요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됐을 때 너네 맨날 이제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랑 A랑 겹치는 거 찾아도 되긴 하는데 뭐가 보여야 돼? 교집합의 여집합 보여야죠. 결국 얘 뭐 하란 얘기야? A에서 A 교집합 B를 제외하란 얘기야. 맞니? 그럼 그거 어디야? 여기지. 됐어요. 근데 요 X라는 녀석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원소들의 합으로 정의했거든. 즉 여기 들어가는 원소의 합이 몇 나와야 돼? 2 나와야 된다. 그 표현인 거지.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SB의 값들을 다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 거야.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여기에 원소가 한 개만 들어갈 수도 있죠. 자, 첫 번째. A 차집합 B에 원소가 몇 개 들어갔는지 몰라. 근데 최소한 한 개 이상은 있어야겠네. 합이 2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원소 한 개만 들어갈 때 두 번째 원소 맥시멈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2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접근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요 1-1번 원소가 한 개일 때도 얘가 들어갔을 때랑 얘가 들어갔을 때로 케이스를 나누면 되겠죠? 자, 먼저 A-2가 그럼 몇일 때? 2일 때로 먼저 봅시다. 그럼 A가 몇이란 얘기야? 4란 얘기지. A 4니까 뭐 고민하지 마시고 다 찾아봐. 대입해서. 그럼 A는 몇 대요? 1, 2, 16-2니까 14. B는 0, 1, 4, 6에 24-10이니까 14 나오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얘네 둘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보면 2, 1, 14 가운데 끼고 0이 바깥쪽으로 빠지겠지. 그러면 얘 성립해 안 해? 성립하죠? 오케이. 지금 요 상황일 때 첫 번째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자, 다음 두 번째. 1-2번으로 이번에는 요 한 개의 원소가 A제곱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죠. A제곱 마이너스 2가 2일 때 한번 봅시다. 즉 A제곱이 4일 때니까 A값은 2거나 A값은 마이너스 2일 때. 오케이. 자, 먼저 A가 2일 때부터 보자. A가 2였다면 다시 한 번 더 A라는 집합은 1, 0, 2 이렇게 나올 거고 B라는 집합은 0, 1, 12-10이니까 2 이렇게 나오네? 돼? 안 돼? 안 되죠? 3개 다 겹치는 거니까 여기에 원소가 없어. 이해되지? 오케이, 이 케이스 안 돼요.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A라는 집합은 0, 마4, 2 B라는 집합은 0, 1 위에 게 0이 왜 나와? 1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0, 1 그 다음 얼마야? 마이너스 24, 22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럼 이 상황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이 겹치는 거니까 A, B 이렇게 봤을 때 교집합에 1이 하나 딱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마사랑 2가 있고 이쪽에는 0과 마이너스 22가 있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한 개여야 되는데 2개 나와서 불가능해. 됐지?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끝. 요거일 때만 가능하다. 두 번째. 이번에는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 즉 A-2랑 A제곱-2가 둘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 둘의 합이 몇 나올 때? 2 나올 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산하자.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A제곱 더하기 A-6이 0이니까 A 플러스 3 A-2가 0이야. 따라서 A는 2거나 A는 마이너스 3일 때 라고 나누면 되는데, 자, A가 2일 때는 이미 여기 있었어. 그치? 세 개가 다 똑같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3이면 A라는 집합은 1, 마이너스 5, 9 마이너스 2니까 9 마이너스 2, 7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0, 1, 마이너스 28 이렇게 되고, 결국 A와 B의 원소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보면 A, B 겹치는 건 1 하나만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5랑 7, 여기에 1과 1이란다. 0과 마이너스 28 이렇게 존재하니까 가능하지? 됐어요? 자, 오케이. 자, 따라서 요 상황일 때도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찾은 B의 원소는 이렇게 두 가지들로 구성될 수 있고, 먼저 첫 번째, 이거였다면 B의 원소들의 총합은 15일 거고요. 두 번째, 이 상황이었으면 B의 원소들의 총합은 마이너스 27이겠지. 됐죠? 그래서 정답은 15랑 마이너스 27 됐고요.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12번 문제 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12번 문제 한번 봅시다. 12번 문제 어렵진 않은데 천천히 한번 풀어보자. 전체 집합의 원소는 1부터 10까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 A라는 조건들 해석해보니까 인수분해 되죠? x-3, x-7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즉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약간 되지? 근데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 A랑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래. 즉 따라서 A라는 집합의 원소들은 누구부터 가능해요? 3부터 7까지의 자연수들이 가능하겠지? 3, 4, 5, 6, 7 이렇게 표시해주면 끝. 두 번째, B라는 것도 표시해보자. B는 그냥 바로 갈게요. 6의 약수들이니까 1, 2, 3, 6이라고 표시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죠? 자, 다음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서술형이 나오는 학교는 집합의 연산법칙 이용해서 얘네들 구하라는 거 과정 나타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연산법칙 한번 잘 표현해보자. 자, 연산법칙은 결국 너네 차집합과 여집합 가지고 보통은 많이 해결해.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우리 차집합이 나와 있네요. A라는 집합에서 B의 집합을 뺀 차집합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차집합 빼고 교집합 뒤에 거에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럼 얘도 한번 바꿔보자. A 교집합에 요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주시면 A 여집합 교집합, 교집합이 아니죠?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A 합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인 거지. 그럼 뭐야? 그냥 얘 자신인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얘를 첫 번째 1차적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두 번째 요 이제 바뀌어진 형태에서 보니까 뒤에 뭐가 보여요? 교집합 B, 합집합 B, 합집합 B가 공통인 게 보이지? 묶어. 자, 얘 묶어주시면 A 교집합, 이제 누가 남아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 이제 이렇게 묶고 나니까 A 여집합과 A의 교집합은 뭐랑 같아? 얘는 공집합과 같지? 따라서 공집합과 B의 합집합이기 때문에 결론 얘는 A 교집합 뒤에 게 통째로 뭐가 되는 거야? 그냥 B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던 집합을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A 교집합 B인 거고, 얘 원소들의 총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A랑 B 겹치는 거 누구 있어? 3, 6 두 가지 있네. 그래서 이 둘을 더해준 9가 문제 정답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6회에서 봅시다.